저기, 저 어르신은 누가 불렀습니까? 경비 업무는 로비 근처에서만 하시면 될 텐데요. 죄송합니다만 여기 최첨단 사이버 보안 혁신 세미나가 열리는 VIP 구역입니. 함부로 출입하시면 곤란합니. 아니 저기, 혹시 관계자이신가요? 이 구역은 신기술 시연과 해킹 데모가 진행될 공간이라 일반인 접근은 금지거든요. 어느 새빨간 넥타이를 맨 젊은 직원이 연신 손짓을 해대며 70이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에게 불쑥 다가왔다. 노인의 곧은 허리는 의외로 꼿꼿해 보였지만 그가 입은 경비원 제복은 낡고 약간 커 보였다. 그런데도 옷 매무새만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노인은 한 손으로 모자를 살짝 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 자리가 여기 맞긴 한데. 이 구역은 기업 대표나 정부 기관 사람들, 그리고 이번 발표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들만 들어갈 수 있음. 나는 오늘부터 이 구역 담당 보안 요원으로 배치됐어. 보안 요원이요? 젊은 직원은 잠시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살폈다. 이미 세미나가 시작되기 직전이라 이 최첨단 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다. 김밥 한 줄이라도 허겁지겁 들고 있는 사람, 노트북을 껴안은 채 화장실을 뛰어다니는 연구원들,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돌려보는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중에서 유독 눈에 띄지 않아야 할 경비원 복장을 한 노인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VIP 구역에 어울리지 않는 나이와 분위기 때문이었다. 죄송한데요, 어르신. 혹시 잘못 안내받으신 건 아닌지 확인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나는 분명 오늘부터 여기 담당이라고 들었습. 경비 회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하진 않았나 봐야겠군요. 어디 출입 패스라도 있으십니까? 노인은 조심스레 가슴 포켓에서 낡은 명찰을 꺼냈다. 플라스틱 케이스 속에는 청주 테크 엑스포 보안 지원팀이라는 로고와 함께 그의 이름 장기호 77세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 몇몇이 흘깃거리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기호 어르신? 이게 새로 배치된 보안팀 명단이 맞나요? 제가 받은 명단에는 이런 이름이 없었는데요. 저도 들은 적 없어요. 혹시 예전에 근무하시던 분인가? 하지만 오늘은 최첨단 해킹 실습 세미나가 열리는 중요한 날이라 경비는 모두 젊은 인력 위주로 배치한다고 들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때 노인 뒤에 서 있던 중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살짝 소리쳤다. 할아버지, 배가 고파서 그런데 우리 빨리 자리 잡고 밥 먹으면 안 돼요? 아까부터 기다렸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정리될 거야. 아이의 목소리에 잠시 시선이 쏠렸다. 한편으로는 저 연세에 손주까지 대동하고 기술 엑스포 보안 업무를 한다고 하는 듯한 눈빛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아저씨, 여기 정말 쉴 공간도 없고요. 중요한 발표가 시작되면 보안 문제로 다들 긴장 상태거든요. 일반 관람객이 들어오기엔 좀. 나한테도 할 일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 노인은 여전히 차분한 톤으로 대답했다. 젊은 직원은 답답한지 잇몸을 앙다물며 다시 한번 옆에 동료를 불렀다. 야, 민수야. 여기 장기호라는 분이 보안 요원이라는데 네가 아는 거 있어? 음. 처음 듣는데? 그냥 경비실 옆 근무 명단에는 없었던 것 같아. 보면 몰라? 여기 고급 장비랑 다루는 해킹 쇼인데 저분이 과연 이 첨단 장비를 이해나 하실지. 괜히 어르신이 사고 치면 큰일이잖아. 이런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노인은 일부러 못 들은 척했지만 귀는 이미 그 모든 말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아이는 그런 분위기가 영 불편한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작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그냥 다른 데로 갈까? 아니, 여기 있는 것도 나한테 주어진 일이니 조금만 참자. 주변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졌고 노인은 낯선 오해를 받고 있는 듯 했지만 표정 하나 변함없이 버티고 있었다. 에이, 정 곤란하시면은 로비 쪽에 계시다가 발표 끝나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게 모두를 위한 방법일 것 같네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세미나 주최 측의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며 노인을 힐끔 보더니 빠르게 확인을 요청했다. 그리고는 현장 책임자 같은 중년 남자에게 손짓했다. 어이, 팀장님, 저 노인분 출입 문제 혹시 알고 계세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확인해 보겠습. 늘씬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는 아주 바쁜 표정으로 노인에게 다가왔다. 실례합니. 오늘 행사 담당 총책임을 맡은 정민호 팀장님니 혹시 어느 경로로 오신 건지. 장기호임니, 나도 오늘부터 여기서 보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연락받았습. 연락을. 그러시군요. 그런데 말씀이죠. 오늘은 고도의 디지털 보안 기술 시연이 있습. 워낙 민감한 자리고 보안 인력이 긴장해야 해서 사실 신입 배치는 다 젊은 분들로 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만 팀장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뒤쪽에서는 서로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르신이 오해하신 듯하네요. 요즘 보안이 옛날이랑 달라서 컴퓨터 한번 제대로 다룰 줄 아실까 글쎄. 저 연세에 해킹쌤이나 보안이라니. 그 무심한 목소리들이 날카롭게 노인의 마음을 찌르는 듯했지만 노인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침착한 태도로 마치 오랜 기간 이런 시선을 견뎌온 사람처럼 고요했다. 아이만이 그런 분위기를 알 리 없어 애만 태웠다. 할아버지, 뭐라 그래? 괜찮다, 이노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렇게 첫 대면부터 뭔가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시작된 이 초라한 경비원 노인과 첨단 세미나 관계자들의 만남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더 큰 사건의 서막이었다. 결국 어르신 로비 쪽에서 계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해킹 데모 자리에 굳이 계실 필요가 없으실 텐데요. 로비는 이미 다른 분들이 맡았을 겁니. 난 여기 배치 명령을 받았습. 그러니까 배치 명령이라니요? 도대체 누가? 정민호 팀장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노인은 작은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설명했다. 나는 청주테크 엑스포 측에서 직접 연락받았어요. 보안이 중요한 행사라고 해서 나 같은 노인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에이, 그건 뭔가 착오가 분명합니. 경비회사 측 실수 아닐까요? 그러면 혹시나 모르니 관리팀에 물어보시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옆에서 구경하던 젊은 직원이 입을 삐죽이며 거들었다. 팀장님,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 그 직원은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 검색하기 시작했다. 옆에서는 아이가 지루해하며 발로 바닥을 툭툭 차고 있었다. 그러자 주위에서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사람이 늘어났다.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어르신도 이런 자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 봐. 괜히 분란만 일으키고 돌아가시는 거 아냐? 그때 노인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지만 그는 그저 아이의 어깨를 살짝 토닥일 뿐이었다. 배고프다고 했지? 잠시만. 금방 끝날 거다. 응. 정민호 팀장은 돌아온 젊은 직원에게 재촉했다. 어떻게 됐나? 확인은? 관리팀에서 뭐라고 하는데 보안지원팀에 새로 들어온 분들 명단 중에 장기호라는 이름이 있는 건 맞대요. 단 아직 이쪽 현장에는 공지가 안 왔던 거라서. 아니 그러면 사실이긴 하다는 건가? 네, 그렇다고 함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 답변에 팀장은 머리를 긁적이며 노인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죄송합니 저희가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았나 보군요. 그럼 난 여기에 있어도 되겠죠? 예,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네요. 제가 다른 스태프들한테도 말씀드리겠습. 주변에서 듣고 있던 이들은 그래도 저 나이로 최신 기술을 어떻게 라는 반응을 숨기지 못했지만 직접 내쫓을 근거가 없어진 이상 더 말은 하지 않았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고 아이도 안도한 듯했다. 할아버지, 이제 밥 먹을 수 있어? 그럼, 이제 괜찮을 거야. 그들은 잠시 빈자리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고 노인은 행사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노인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의 일에 몰두하느라 곧 무관심해졌다. 하지만 팀장은 여전히 쓰디쓴 표정이었다. 어쩐지 이 노인 때문에 일의 흐름이 꼬여버린 것만 같았다.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나. 괜히 나이 많은 분이 보안 체계를 이해 못해서 사고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중얼대는 사이 최첨단 해킹쇼를 준비하는 곳에서는 더 높은 단계의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형 스크린과 여러 대의 노트북, 복잡한 네트워크 장비가 줄지어 준비된 무대. 실시간 화이트 해킹 데모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모인 보안 전문가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핵심 이벤트였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쉬고 우리 행사도 좀 구경해요.
저도 해킹 시연이라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가만, 여기 내 구역이라고 들었으니 혹시 몰라. 대비해야 한다. 대비? 오늘 예정된 게 그냥 평범한 기술 시연이 아니니까. 아이에게도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지만 노인의 눈빛은 묘하게 날카로웠다. 마치 엄중한 상황을 예감하는 듯한 고요한 긴장감. 그 시각 무대 한쪽에서는 백발이 희끗희끗한 강사와 젊은 프로그래머 몇 명이 컴퓨터 세팅을 서두르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화이트 해커 팀이라는 소개가 붙어 있었고 보도진도 이미 카메라를 들이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 시연할 기술은 최신 은행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동시에 바로 고쳐내는 해킹 방어 기술이니 여기 모인 기자분들 그리고 각 보안업체 담당자분들은 실시간으로 해킹 절차가 얼마나 위험하고도 긴박한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스피커로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이 이내 행사장 전체를 들뜨게 만들었다. 모두가 그 해킹쇼에 기대와 동시에 긴장감을 품고 있었고 노인 역시 자세를 바로 했다. 이런 자리에 괜히 왔다는 말 듣지 않으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의문투성이었다. 자, 이제 다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해킹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MC의 외침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가상의 은행 서버 환경이 띄워졌다. 화이트 해커팀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공격 코드를 인젯한 뒤 이를 어떻게 역추적하고 방어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먼저 한 해커가 노트북을 두드리자 모의 은행 계정에 침투해 임의의 금액을 송금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뜨기 시작했다. 객석에서는 감탄 섞인 탄성이 터졌다. 저게 가능한 거야? 와, 진짜 순식간이네. 노인은 관중 뒤편에서 아이와 함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주변의 경비 요원들은 일렬로 배치되어 있지만 정작 노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저분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라는 눈빛으로 외면 중이었다. 그런데 해킹 시연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무대 옆에서 심상찮은 경보음이 아주 작게 그러나 선명하게 울렸다. 그 소리를 먼저 들은 건 다름 아닌 노인이었다. 잠깐,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 무슨 문제야? 글쎄, 귀가 좀 예민해서 그런가. 뭔가 이상한 알람 소리가 들린다. 노인은 곧장 무대 가까이로 걸어갔다. 다른 경비원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들었지만 대부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쩌면 마이크 피드백 같은 단순한 잡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르신, 여기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 무대 스태프가 경고했다 하지만 노인은 무시하듯 천천히 장비 쪽을 살폈다. 보안 장비 측에서 데이터 흐름이 이상하게 잡히는 것 같은데. 누구 담당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휘파람 소리처럼 삐 소리가 나는 건 보안 침투 테스트 때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킬 때 나는 경보음 같은데. 옆에서 듣던 젊은 프로그래머 하나가 눈을 흘겼다. 설마요, 이건 단순히 테스트 단계에서. 아, 근데 잠깐. 화면에 원래 설정한 공격 코드 외에 이상한 트래픽이 잡혔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다. 이미 대형 스크린에는 없는 프로그래머 전용 내부 대시보드에 나타난 팝업이었다. 뭐지? 우리 코드가 아닌데? 갑자기 새로운 IP가 접근 중이야. 이거 누가 장난치나? 화이트 해커팀이 순간 당황한 기색으로 노트북을 다급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MC가 그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꺼졌다 켜지더니 어느 정체불명의 해커가 남긴 메시지 같은 문자열이 휙 지나가다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관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 잠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빠르게 복구하겠습. 젊은 프로그래머들이 정신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이 노인은 스크린 하단에서 깜박이는 빨간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주 오래전에 자신이 현역으로 일하던 시절에도 비슷한 징후를 본 적이 있었다.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야. 진짜 공격이다. 노인은 아이에게 자리에서 조금 떨어지라고 신호했다. 너는 저기 뒤로 좀 가 있어, 할아버지. 빨리. 곧이어 무대에 서 있던 강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만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외부 공격이 들어온 것 같습. 방금 통신 네트워크가 뚫린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쇼 아니야? 실제 해커가 침투한 건가?
관객들 사이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커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마구 터지기 시작했다. 소동이 커지자 정민호 팀장이 급히 마이크를 잡고 나섰다. 모두 진정하세요. 지금 무대팀에서 문제 해결 중입니. 대형 스크린은 곧 복구될 테니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지만 화이트 해커팀의 노트북 중 한 대에서 연기가 살짝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과부하라도 걸린 듯 내부에서 찌익하는 소리가 났다. 헉,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시스템 전력을 갑자기 끌어올리는 공격인가 봐. 하드웨어를 망가뜨리는 방식이야. 종업원과 경비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소화기를 찾고 노트북을 치우려 했지만 정작 어떻게 차단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다. 그때 노인이 재빠르게 손을 뻗어 연기가 나는 노트북의 전원 코드를 뽑고 주변 장비들을 순식간에 분리해냈다. 마치 해킹이나 장비 다루는 게 몸에 밴 사람처럼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감전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전력 차단이요. 이건 우리 팀이 할 테니까 물러서 주세요. 아니 여기 무대 장비가 한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지. 다들 무선 AP도 꺼야지. 재빨리. 화이트 해커 팀원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노인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그는 케이블 연결을 확인하더니 지금 공격받는 채널을 일단 끊으라고 지시하는 듯했다. 일부 팀원들은 당황했지만 직감적으로 그의 조언에 따르기 시작했다. 정민호 팀장이 노인을 붙잡듯 다가왔다. 어르신 위험합니다. 물러나세요. 지금 제 말을 듣는 게 좋을 겁니. 그게 무슨... 노인은 단말기 한 대를 들고 UI를 빠르게 확인했다. 공용 무선 네트워크에 알 수 없는 악성 패킷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분명했다. 이걸 그대로 두면 행사용 메인 서버까지 마비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아시는 거죠? 나도. 해킹에 대해 조금은 알아요. 노인은 백발강사에게 다가가 짧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 외부망 전체를 차단해서 장비끼리만 내부망으로 묶으세. 그리고 서로 다른 IP 대역으로 나눠서 중앙 서버를 보호해야 합니. 그건. 오, 맞아요. 일단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면 공격의 확장이 막히긴 하겠죠. 그리고 이 노트북 말고 저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장비도 전원을 내리고 거기서도 이미 악성 코드가 깔린 흔적이 보이니까 강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곧장 옆 사람에게 지시를 내렸다. 저거 전원 오프. 바로 넵. 이처럼 노인의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으로 무대 위 혼란이 빠르게 수습되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저 놀라움과 혼란에 휩싸여 바라볼 뿐이었다. 그 어르신이 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잘 아시는 거죠? 강사가 고개를 돌려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제야 자신의 이름을 다시금 천천히 뱉었다. 장기호입니 예전에. 이런 일을 좀 했었죠. 곧이어 네트워크가 분리되고 공격이 진정되자 보안팀과 기술 스태프들이 일제히 숨을 돌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기자들이 일제히 떠들기 시작했다. 방금 그 노인분 뭡니까? 전직 해킹 전문가인가? 이 행사장에 어떻게 들어온 거지? 보안 구멍이 이렇게 쉽게 뚫렸는데 그걸 저 노인이 막았다고? 순식간에 노인은 행사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정민호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노인 옆에 서 있었다죠. 아까 신뢰가 많았습 이제야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온 사람인지가 몹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아니 정말 예전에 이런 보안 쪽 일을 하셨다고요? 잠깐요. 이분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설마 이름이 낯이 익어요. 옛날에 정부기관 사이버 방어팀에 장기호라는 전설적인 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화이트 해커 팀원 중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뭔가를 발견한 듯 눈이 번쩍 뜨였다. 와, 찾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국방 사이버 보안실에서 근무했던 장기호 씨가 맞네요. 심지어 보안 관제 프로젝트를 총괄했다고. 맞아, 예전에 기사 봤었어. 그분이 시스템 구조를 바꿔서 대규모 해외 해킹 공격을 막아냈다던가. 그 전설의 인물이 바로 이분이란 말이야?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듯 회색빛 머리를 한 초라한 경비원 노인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노인은 머쓱한 얼굴로 모자를 벗으며 작게 웃었다. 옛날 일입니 별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다니요.
그때 정부 주요 서버를 방어해내고 보안 구조를 재정비했던 분 아니세요? 여기 기사에 다 나옵니다. 젊은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서로 기사 링크를 돌려보았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금방이라도 이거 진짜야 하는 탄성과 흥분이 터져 나왔다. 어르신, 정말 그분 맞습니까? 내 얼굴이 그때랑 많이 바뀌었겠지만 아마 맞을 겁니 그 순간. 처음에 노인을 무시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설마. 그런 보안 전문가가 지금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다니. 분명 오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늘 행사장 보안 업무에 특별히 배치된 거군. 아까 막 나이가 많아서 첨단 기술 못 따라온다고 했던 우리가 얼마나 무례한 짓을 한 거야. 여러 직원들과 행사 관계자들이 노인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아연실색한 듯 입만 벌리고 있었다. 그때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타고 한 중년 남자가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를 본 노인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장 선생님, 정말 장 선생님 맞습니까? 오랜만이군요, 혹시.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예, 저입니. 여기 이번 엑스포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습.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사실 저희가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드렸는데 정식 공지가 좀 늦어진 모양입니. 바로 이 중년 남자가 과거 노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인물임이 밝혀졌다. 그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노인에게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 우리가 서류나 공지를 제대로 못 전달해서 여기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셨겠네요. 사실 이쪽 해킹 세미나가 워낙 중요해서 혹시나 문제 생길 때 도움을 주십사 부탁드린 건데 괜찮네. 별일 아니었어.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민호 팀장과 다른 직원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 말이 맞았잖아요. 그 어르신 전설적인 보안 전문가였어. 우리는 무슨 정말 무례하게 굴었지. 어떡하지? 팀장님이 직접 사과하셔야 할 듯.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지는 가운데 정민호 팀장은 쓸쓸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장 선생님, 정말 아까 제가 몰라 뵙고 큰 실례를 했습 죄송합니. 괜찮아요. 처음 본 사람이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이런 대단한 분이실 줄은 정말 몰랐습. 오늘 이벤트가 엉망이 될 뻔했는데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 노인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덕분에 오히려 내가 할 일을 한 셈이네요. 보안도 그렇고 이 나이에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기회였다고나 할까. 옆에서 아이가 뿌듯한 표정으로 노인의 옷자락을 잡았다. 할아버지, 역시 대단하네. 하하하, 이노야, 많이 배고팠지? 이제 밥부터 먹자. 그 말에 팀장은 서둘러 길을 열어줬다. 아, 바로 VIP 라운지에서 식사하셔도 좋습. 우리 쪽에서 준비해두겠습니다. 막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구역은 출입 금지라며 쫓아내려 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노인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눈앞에 혼란이 수습되고 무대도 다시 안정을 찾았다.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대형 스토리를 얻게 되어 더욱 열띤 취재를 시작했다. 곳곳에서 은퇴한 전설의 보안관, 다시 활약. 같은 톱뉴스 타이틀을 뽑아내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다. 오, 오늘 행사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저 해킹쇼가 아니라 저분이 되셨네. 정말 멋있었다. 무대 위를 잽싸게 뛰어가서 전원선 뽑는 모습이 완전 프로였다니까. 아니, 도대체 그 연세에 어떻게 저런 날렵함이 나오는 거야? 참가자들과 스태프들 역시 노인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무능해 보이는 노인네가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까지 번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바로 정민호 팀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속단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왜 처음부터 이분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이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지. 그런 마음을 안고 그는 노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 근처로 천천히 다가갔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흩어지고 난 뒤라 비교적 한적한 상황이었다. 아이는 테이블에 놓인 빵을 신나게 먹고 있었고 노인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장 선생님, 잠깐 실례하겠습. 아, 팀장님, 또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지. 그럼요, 정 팀장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예전에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계셨는데 지금은 그냥 경비 일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궁금합니. 음, 별거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보안 기술도 발전했고 나도 은퇴할 나이가 되니 자연스럽게 물러났죠. 그래도 명성이 자자했던 분이셨다던데 다른 기업에 고문으로 가시거나 컨설팅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사실 기회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복잡한 세상 일보다는 가족들과 조용히 지내고 싶더군요. 노인은 잠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정도 있고, 인호가 부모님이 일을 하느라 바빠서 내가 종종 챙겨줘야 해요. 아, 손자분이셨군요. 그래서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일보다는 이렇게 소소하게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을 찾았지요. 경비 일도 할 만해요.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정 팀장은 그 말에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그러면 괜찮으시면 앞으로도 우리 행사장에 자주 보안 자문을 좀. 하하, 물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 하지만 난 어디까지나 단순 경비원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마세. 그 말이 왠지 묵직하게 들렸다. 노인은 예전과 달리 화려함이나 높은 평가 같은 건 바라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평범한 삶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만족해하는 듯했다. 행사장 어딘가에서 한 갈색 머리의 젊은 남자, 이 행사에 초빙된 외국계 화이트 해커가 노인에게 다가와서 한참 동안 흥분 가득한 눈빛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장 선생님, 옛날에 구축하셨던 네트워크 방어 시스템이 제 연구의 모티브가 됐어요. 이번에 학회 발표도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와 주실 수 있나요? 하하, 그렇게까지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시니 쑥스럽군요. 근데 영어로 진행되는 발표면 내가 중간에 졸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싶어요. 곁에 있던 사람들도 노인에게 기술적 조언을 구하거나 명함을 건네며 연락을 부탁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문전박대할 뻔했던 늙은 경비원에게 앞다투어 인사를 하러 오는 모습은 묘한 대조를 이뤘다. 선생님, 혹시 제 명함 받아주실래요? 아, 감사합니. 나중에 꼭 따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노인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지만 모두에게 예의 바르게 대응했다. 한편 정 팀장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 한편에 뜨거운 감정이 싹 트는 걸 느꼈다. 그건 존경심이기도 했고 자신의 편견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노인과 아이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문득 정 팀장이 조용히 다가와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장 선생님, 다시 한번 정중히 사죄드리고 싶습. 사실 제가 여기 책임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나이 많으신 분이 오면 불편하거나 문제라도 일어날까봐 속단했습. 정말 제가 어리석었습.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좋은 얼굴 못 보여주신 건 알겠어요. 그러나 나도 나이 든 사람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으니 서로 이해합시다. 그래도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저도 언젠간 나이가 들 텐데 그때 누군가가 저를 저렇게 대한다면 얼마나 속상할지. 오늘 뼈저리게 배웠습. 정 팀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 그리고 감사합니. 오늘 큰 위기를 막아주셔서요. 노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종이컵을 살짝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오늘 겪은 일을 교훈 삼아 누군가를 나이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됩니. 네, 맞습. 정말 명심하겠습. 둘 사이의 긴장이 완전히 누그러지는 순간이었다. 주위에 서 있던 스태프 몇 명도 죄송합니다. 어르신이라며 잇따라 사과했다. 노인은 그저 웃음으로 받아주었다. 아이 인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할아버지, 나중에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인호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지. 하루 종일 노인과 아이가 행사장을 돌아다니면서 경비 업무를 보조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제는 아무도 그 노인을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장 선생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믿음마저 생긴 듯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날 행사의 마무리 무렵 기획단에서 깜짝 이벤트처럼 무대 위로 노인을 초청했다. 오늘 뜻밖의 사고를 막아주신 보안 전문가 장기호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객석에서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차분히 무대 위에 섰다. 사실 저는 그저 경비로 일하러 온 사람입니.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그리고 단순해 보이는 역할을 맡아도 우리 모두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 오늘 일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더 크게 환호했다. 노인이 마이크를 잡아 짧게 한두 마디를 덧붙였다. 여러분 중에는 저처럼 나이가 많거나 혹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던 일은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 기회가 되고 의지만 있으면요. 다시 한번 큰 박수가 이어졌다. 무대 아래쪽에서는 정민호 팀장이 노인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아이노도 할아버지의 모습에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행사가 끝난 뒤 노인은 가벼운 걸음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행사장 바깥으로 나왔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행사장 안에서는 여전히 인터뷰와 후속 토론으로 북적였다. 할아버지, 인터뷰 안 해도 돼? 기자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귀찮아져서 우리 그냥 돌아가자. 그래도 할아버지 대단하니까 나도 자랑하고 싶은데. 하하, 나중에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되지. 두 사람은 로비를 지나 출구 쪽으로 향했다. 그때 뒤따라오던 정민호 팀장이 마지막으로 노인을 붙잡았다. 장 선생님, 정말 오늘 감사드립니. 그리고 어르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 앞으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겠습.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팀장님도 나중에 어떤 자리에 있건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해 주세. 그게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도움입니. 네, 꼭 그렇게 하겠습. 서로의 손을 짧게 잡았다 놓으며 따스한 공기가 교환되었다. 아이 이노가 작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나도 나중에 그런 해킹 같은 거 배울 수 있어? 네가 원한다면 뭐든지 배울 수 있지. 꼭 해킹이 아니라도 네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그걸 열심히 하면 돼. 그래도 멋있잖아.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할아버지가 네 보안을 지키듯이 너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의 보안을 지켜줄 날이 올 거야. 두 사람이 건물을 나서는 모습은 행사장 밖 찬바람 속에서도 묘하게 따뜻해 보였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박수와 시선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 혹시 당신도 주변에서 별다른 기대를 받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재능과 지혜를 지닌 분을 만난 적이 있나요? 외모나 나이, 직업만 보고 섣불리 판단한 적은 없었는지요? 누구에게나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능력과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 이 글을 읽은 당신도 다시 한번 돌아보세.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며 아, 저 사람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사실은 당신도 몰랐던 큰 힘을 지니고 있을지 모릅니. 혹은 당신 자신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귀한 재능을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평가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소중한 만남들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줬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 그들에게는 당신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숨어 있는 이야기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 당신은 타인의 숨겨진 재능을 존중하고 계신가요? 혹은 당신 스스로도 인정받지 못한 보석 같은 면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조금이라도 허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